DMZ 평화의 길, 이것이 관광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여러분 벌써 여러 해 전인데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4월 26일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이 DMZ 평화의 길, 이곳에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주술적인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솥대, 그 기러기 같은 것을 큰 긴 장대 끝에 세워서 절이라든지 마을 어귀 같은 데 세워놓는 것을 솥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민속적인, 예전에 그런 게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 브리핑을 찾아보았더니 그것이 특별한 어떤 기원의식, 운을 부르는 그런 의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이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솥대를 설치한 것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고, 그 DMZ 평화의 길, 이것을 현실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윤석열 현재의 대통령,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을 승계했다, 그의 가던 길을 이어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치 않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는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매 국면마다 그게 사실로서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속았다 하는 것 한 가지와 큰일 났다 하는 이 두 가지,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가 일을 제대로 하고 못하고, 또 그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국민이 이거는 배신이다, 그렇게 느낄 만한 일들이 정책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의 발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2019년 당시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을 2019년 4월 27일에 개방을 했고, 그 개방 하루 전, 바로 전날에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이 솥대를 세우고 거기에 평화로 가는 길 이제 시작입니다 라는 글을 새겨서 걸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DMZ 평화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4월 26일, 그러니 2019년입니다. 4월 26일 오후에 강원도 고성의 DMZ 평화의 길을 문재인 당시 보궐 대통령이 방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 브리핑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성 DMZ 평화의 길, 그 장소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의 상징이자 민족의 아픈 상처가 서려 있는 대결의 현장이다. 이 말에서 전쟁과 그리고 무시무시한 살기와 이런 것도 느껴지는데,
이런 풀이를 하면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그것을 이제 없애고 평화의 대통령으로서 평화를 여는, 그리고 주술적인 의미의 솥대를 세웠다고 한다면은 문재인은 신앙의 대상까지 올라가는 것인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기사가 이렇습니다. 문재인이 DMZ 평화의 길 개방 하루 전에 방문을 해서 고성의 해안길을 직접 걷고 몸소 거기를 걸었다 하는데 큰 의미를 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해안길이 끝나는 금강통문 앞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솥대를 설치했다. 이때도 보면은 연예인들을 동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예인과 같이 이러한 국가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 역시 같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영화배우 류준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곳에 가서 이 솥대를 설치하고 팻말을 부착했다, 이렇게 설명이 있고, 그 자리에는 여성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등반에 성공한 국립공원 홍보대사 오은선, 그리고 그린피스 후원 활동을 하는 이 배우 류준열, 강원도 교육청 DMZ 생태학교로 지정돼서 생태보호 활동을 하는 거진 초등학교 학생들, 이들이 함께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부르면서 여기에 세계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 왕심린, 그리고 러시아인 일리아 벨라코프, 이들도 거기에 참석했다, 이렇게 정책 브리핑에서 올려놓았습니다. 그 금강통문 앞에 솥대를 세웠다고 하는데 솥대의 의미를 또 설명을 합니다. 솥대는 마을의 애군을 몰아내고 안녕과 풍요를 지켜주는 상징이다. 그래 여기에 평화로 가는 길 이제 시작입니다 라는 문구를 새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본 분들은, 그리고 또 당시 뉴스의 그 사진을 본 분들은 기억을 할 텐데, 솥대 꼭대기에 무슨 팔목받침, 베개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그런 것이 하나 푸르스름한 게 달려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은 거기에도 어떤 주술적인 의미, 기원을 담은 것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솥대 꼭대기에는 평화와 생명을 의미하는 나뭇잎과 열매 문양을 넣어서 분쟁과 자연 파괴의 시대를 극복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했다. 여기에 그 당시 관계부처 장관, 강원도지사, 고성 군수들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솥대를 설치하는 이 의식을 하고 나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 그 일행, 그들은 금강산 전망대로 가서 푸른 동해와 해안길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북측 지역에 해금강의 전경을 관람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들과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고사 지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고사를 지내듯이 이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는 순례길로서 이곳을 찾았다 하는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서는 유엔사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행과 성과에 대해서 지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변함이 없는지, 이것이 사실이었는지 하는 것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이러한 행사, 그것을 가지고 분쟁과 자연 파괴의 어두운 과거를 걷어내고 미래 세대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평화 공간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도 문재인이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면서 한반도 생태 환경과 우리에게 찾아온 평화의 의미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단히 주술적이고 기원을 담은 이런 분위기. 그러고 보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철책선을 녹여서 만든 십자가를 애호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식의 어떤 상징과 그 주술적인 어떤 기원을 담은 의식 같은 것을 두루 아주 여러 경우에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하는 것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문재인을 이어받았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윤석열은 문재인의 황태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재인의 황태자 윤석열이 뒤를 이어서, 보위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리고 문재인이 하다가 남겨놓은 일을 후가공을 맡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다. 바로 2023년 4월 21일부터 DMZ 평화의 길에 11개 테마 노선을 개방한다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2023년 4월 4일입니다. 지금 보면 이 테마 노선은 1개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10개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을 보면은 강화 코스, 김포 코스, 고양, 여기에 구체적으로 도보 구간이 몇 킬로미터고 거기에 어떤 곳을 거쳐가는가 하는 것까지 다 밝혔었습니다. 지금 3개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파주 코스,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 고성은 2개 코스가 들어있습니다. A 코스와 B 코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 많은 것 중에 결국은 가장 북쪽 끝에 가 있다고 하는 그 금강통문 그 부분, 거기가 이제 모든 이 답사라고 할까, 이 순례라고 할까, 그 마지막에 이르는 곳이 거기고, 그 종착점, 북한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는 그 자리에 문재인 보궐 대통령의 그 솥대가 서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4월 4일에 이런 발표를 했는데 2023년 6월 2일에 이르러 또 새로운 브리핑을 내놓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DMZ 자유평화대장정에 신청을 받는다. 이걸 1차, 2차 둘로 나눠서 봤는데 거기에도 그래야만 하는 사연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1차 대장정 신청은 5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이게 신청을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선정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신청자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허락을 해야 되는 허가제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상당히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원리, 또 양 당사자의 의사가 대등하게 조정이 돼서 이루어지는 계약관계, 또 개인의 자유의사가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상당히 다른 방식이다. 무엇이든지 허가제다.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다가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다. 국민의 지위가 대단히 낮아져 있다는 것이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6월 2일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총 524km DMZ 평화의 길을 걸으면서 내용에 속거나 건너뛰지 마십시오. 자, 이 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하는 행사냐? 1950년 6.25 전쟁 당시에 지키고자 했던 자유에 기반한 평화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행사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북위 38도선 이북을 무단 점령하고 있는 저 김정은 집단을 몰아내고 공산군을 물리치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게 그 정신입니다. 그걸 되새기는 행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곧이어 자백을 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지키고자 했던 그거를 되새기는 행사라고 해놓고 이 행사는 정전 70주년 기념 행사다. 6.25 전쟁 당시에 자유에 기반한 평화를 지키고자 한 우리 선대들은 정전으로 전쟁이 휴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고 싶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은 이 정신이 없는 자들이거나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고 싶었던 것은 70년 전 그들의 헛꿈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 브리핑에서 6.25 전쟁 당시라고 했습니다. 2023년 현재가 아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다. 그렇다면 1950년 6.25 당시 우리의 선대들의 의지, 그들의 이념과 2023년 윤석열 정권의 이념은 다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공산군을 물리치고 자유통일을 하자 하는 것이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그런 통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전에서 종전으로 넘어가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을 계승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자들이다. 따라서 1950년 6.25 사변이 났을 때 그거를 목숨 걸고 막아섰던 우리 선대하고 이들은 대척점에 서 있다. 결코 같이 갈 수 없다.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이 대장정이라는 것을 1차, 2차로 나누어서 하는가? 나름대로 윤석열 정부 나름대로 그 아픈 구석이 있다. 그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1차 대장정은 7월에 사전 진행을 한다. 원래는 9월에 해야 되는데 2차 대장정이 9월에 정식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9월에 해야 되는데 그걸 앞당겨서 1차로 나눈 다음에 7월에 사전 진행을 한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게 DMZ 평화의 길이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겁니다. 9월에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행사 때 이 DMZ 평화의 길
공식 개통 행사도 2차에서 한다. 그러면 1차에서는 개통도 안 한 곳에 또 가는 겁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 때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개통을 했고 2023년 4월에 또 여러 곳에서 그곳을 개방을 했고 그런데 7월에 다시 또 개방을 하는데 개통 안 된 상태에서 미완성 상태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식 개통을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7월에 하는 1차 DMZ 자유평화대장정, 이 자유라는 게 참 아무 의미도 없이 앞에 갖다 붙여놓은 이런 것이라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자유통일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유평화대장정은 12박 13일 아주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참가비는 10만 원만 받습니다. 이게 참 혜택이다 싶은데 그 10만 원도 다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부 전액 다 돌려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공짜 여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거를 정부에서 허락받은 자만 누리는 그런 특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7월에 대학생과 청년층만 갑니다. 모든 국민 중에 대학생과 청년층만 12박 13일 동안 무료 여행을 갑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허락한, 선발한 사람만. 7월에도 1차에서도 이제 2회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 한 번에 70명씩 2번, 그래서 140명이 공짜 여행을 한다. 그것도 대학생과 청년층만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6.25 전쟁 UN 참전 22개국에서 온 학생들, 대학생과 청년층, 그러면은 국내인이 좀 여기에서 소외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우선 선정한다고 했는데 6.25라고 하는 데서 국가유공자라면 다른 유공자는 다 빼고 6.25 유공자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훈가족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다른 독립유공자라든지 민주화 유공자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명목의 유공자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조건 유공자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 이 혜택을 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40명 가운데 일정 숫자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덤으로 심심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게 국민 화합을 위해서 지역, 나이, 직업, 남자와 여자 이것을 다 고려해서 추가로 나머지를 선정해서 이 1차 대장정의 혜택을 누리게 한다고 합니다. 신청이 아니라 선정이다 하는 그 성격, 이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이게 9월에서 11월까지, 그러면 석 달 아닙니까? 그동안에 1회마다 6박 7일, 지난번 이 1차보다는 혜택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는 일반 국민을 70명씩 8차례를 뽑아서 전체 560명을 이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똑같이 하면 역시 공짜 여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2차 신청은 8월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랬는데, 이 공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5월 29일에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정전 70주년을 기념하여
DMZ 평화의 길에서 자유평화 대장정 행사를 개최한다. 유의할 것이 정전 70주년 기념이라는 겁니다. 정전 70주년을 우리가 그렇게 크게 기념을 했던가? 우리는 북진통일을 원하는데, 우리는 이 한반도를 자유통일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허리가 끊겨 있는, 그리고 아직도 전쟁이 잠시 멈추고 있는 그거를 이렇게 기념할 일인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전 70주년을 크게 기념하겠다고 우리 통일부 장관이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는 연방제 통일을 이어가는 그들로서는 정전 70주년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 대한민국과 다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담당 부서가 저번보다도 더 늘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연수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이게 관광진흥이라고 하는데 공짜 여행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은 돈을 벌 겁니다. 정부에서 주는 그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게 되면 이들은 그것으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국방부 군비통제 비확산 정책과 군비통제, 우리가 강해져서 저 북측에 있는 우리의 적을 꺾고 우리의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는 건 아니고 그저 소극적으로 군비 통제를 우리부터 하겠다. 인천광역시 섬해양 정책과 인천광역시도 끼어들었습니다. 경기도 DMZ 정책과 강원도 접경지역과 이들이 뜻이 맞는다.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쪽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북경기를 또 나눠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하던 대북 정책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같이 가고 있다. 행사 주체를 보면 행정안전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DMZ를 놀러가는 곳으로 거기 가서 문재인이 세워놓은 솥대를 보고 같이 기원을 하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들이 다 나섰다 하는 겁니다. 지자체도 있습니다.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선 1차에서 10만 원 낸다고 했는데 이 참가비는 지역 특산품과 기념품으로 전액 되돌려준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정부의 올해 이 행사의 취지는 정전 70주년 기념과 국민화합이다. 국민화합, 국민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연방제 통일의 과정이다. 이게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서 한국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서 국민화합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연방제 통일을 하는데 반으로 나뉜 국민을 합하자는 뜻이라는 것은 지난 방송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9월에 개통하는 아직 미완성의 DMZ 평화의 길을 기어이 7월에 개통식도 안 한 곳에서 기어이 청년과 대학생만 불러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정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본인들도 밝혔듯이 정전 협정일은 1953년 7월 27일입니다. 그래서 그 7월 27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직 완성도 안 된
DMZ 평화의 길 행사를 1차 미리 앞당겨서 하는데, 그것도 이들이 같이 가겠다는 대학생과 청년만 불러 모아서 공짜 여행을 시키면서 간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세워놓은 솥대를 보러 간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 백미, 화룡점정이라고 할 만한 것은 고성 해안길이 끝나는 금강통문 앞의 솥대, 그것입니다. 이 금강통문 그곳을 가는 그 길을 지금 정책브리핑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게시물을 보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가는 길, 금강산 가는 길 통문, 금강통문, 이렇게들 부르고 있는데 모두 동일한 그 솥대를 세워놓은, 여기서 갈 수 있는 가장 북쪽, 가고 싶은 그 북쪽 끝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그 솥대를 설치할 때 러시아인이 거기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출신의 의료 통역사, 러시아 출신이면 그가 이념적으로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튼 러시아 사람으로서 참석했고 중국 사람이 또 참석했고 이랬다. 그것만 겉으로 보이는 전부입니다. 그때 그 솥대에 새겨진 문구가 평화로 가는 길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솥대 꼭대기에 주술적인 나뭇잎과 열매 문양을 넣고 이게 어떤 기원을 바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앞에서 소개했는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의 발걸음을 따라서 이 행사를 2023년 윤석열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볼 때 그게 사실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이 보이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판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시 평화협정, 종전선언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인가? 국민들의 걱정,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갑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